안녕하세요. 169번째 책을 소개합니다. 이 책을 이제 소개하기 전에 많이 제가 주저했습니다. 왜냐하면 뭐 잘 아시겠지만 신경숙의 작가인데요. 이번엔 얼마 전에 이제 일본 소설의 표절이라 그래가지고 온통 이제 좀 문학을 하는 사람들 또 그리고 책을 읽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관심이 있었고 또 비판, 지탄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런 이제 아쉬움이 좀 있었지만 이제 이분의 이제 소설 지금도 꾸준하게 그 서점에서 그리고 인터넷 서점에서 5위권 안에 판매가 되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소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엄마를 부탁해라고 하는 이 책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은 신경숙 씨는 전북회 정읍에서 태어나서 서울예술대학 문해창작과를 졸업했습니다. 1985년 문해중앙 신인문학상의 중편 겨울우화가 당선되어 작품 활동을 시작한 이래 존재의 내면에 파고드는 섬세한 문체와 삶의 시련과 고통에 걸러낸 정교하고 감동적인 시사로 평판의 주목과 독자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소설집으로는 강물이 될 때까지 풍금이 있던 자리, 감자 먹던 사람들, 딸기밭, 종소리와 장편 소설로는 깊은 슬픔, 외딴방 이것도 제가 봤습니다만은 좋은 책이죠. 기차는 7시에 떠나네, 바이올렛, 리친 등이 있고 또 단편 그런 소설들도 있죠. 이 책은 이제 조금 이렇게 불량면에서 이제 조금 불량면에 보면 책이 좀 비싸겠다 그러는데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종이는 이제 재활용으로 이렇게 사용했기 때문에 이제 부피가 좀 약간 이렇게 모조지가 아닌 것을 썼기 때문에 부피가 그렇게 크지만은 이렇게 저렴한 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제 제가 설명을 다 드리는 것보다는 이 책의 맨 뒤편에 보게 되면 이제 해설집이 있는데 그 해설집을 이제 좀 보시면 이 책을 이렇게 다 거의 읽은 거나 마찬가지다 볼 수가 있죠. 이 책의 그 차례는 간단히 5부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아무도 모른다. 길을 잃어버린 이제 어머니를 찾는데 모든 자녀들이 모르게 되죠. 제2부는 미안하다 형철아. 제3부는 나왔네. 제4부는 또 다른 여인. 제5부는 장미 묵조. 그리고 해설이 있고 자기의 작가의 말이 맨 뒤편에 있습니다. 그 정홍수 씨가 이 책을 이제 이렇게 해설을 하면서 앞문구에 이렇게 실어놨는데 그것을 이렇게 제가 읽어드리는 것이 훨씬 더 소설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겁니다. 분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앞부분을 제가 읽어드리면 그 내용이 전체가 이제 흐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신경숙 씨 소설은 그렇습니다만은 그 글들이 좀 어떻다 할까요? 심오하다 할까요? 그런 것들을 인간의 내면적인 것들을 이렇게 파고들기 때문에 이렇게 잘 이렇게 상고하면서 읽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경숙 씨의 장편 소설 엄마를 부탁해는 그를 향해 서서히 몸을 기울일 시간을 주지 않는다. 그렇죠? 소설 속 너의 가슴 치는 후회와 자책은 곧장 소설을 읽는 나의 그것이 된다. 나와 너, 그 동질감을 갖게 된다. 그런 얘기죠. 그 누구도 숨을 쉴 곳이 없다. 지하철 서울역 구내에 동행하던 남편을 놓친 뒤 길을 잃고 사라져버린 칠순의 늙은 엄마. 텅 빈 고향집으로 내려가 아내를 기다리고 있는 무력한 늙은 아비에게 전단지를 들고 서울 거리를 헤매고 다니는 큰딸이 첫 새벽에 전화를 건다. 그리고 마침내 터져나오는 울음. 소설은 이어서 적어놓았다. 딸의 울음소리가 점점 더 커졌다. 당신이 붙잡고 있는 수아기가 줄을 타고 딸의 눈물이 흐르는 것 같다. 당신의 얼굴도 눈물 범벅이 되었다. 수아기가 줄을 타고 흐르는 눈물은 그리고 우리에게도 온다.
그런 게 있다면 그 눈물은 인간이라는 생명의 골짜기를 하염없이 적셔온 누대가 그것일 터이다. 그러니까 사정은 생일상을 받으러 상경한 노모의 실종이라는 충격적이고 참담한 사건과 무관한 것인지도 모른다. 소설이 진행되면서 조금씩 드러나지만 가족들은 엄마를 잃어버리기 이전에 이미 엄마를 거의 잊고 있었다. 우리도 지금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그들은 엄마의 실종을 계기로 잃다와 있다가 같은 말이었음을 뼈아프게 깨닫게 된다. 엄마를 잃어버린 지 일주일째라는 문장은 소설에 처음 놓여 있지만 실상 그 문장을 뜯어고치기 위해 아니 가혹하게 고발당하고 신문받기 위해 거기 그렇게 놓여 있어야 했던 것이다. 엄마를 잃어버린 지 오래였다. 혹은 엄마를 잊은 지 오래였다가 맞는 말이어야 했다. 엄마를 부탁해는 그 잘못에 대한 처절한 고해성사다. 여기서 처절한은 전혀 흔한 수사가 아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 신경숙이 들려주는 한 가족의 고해성사는 첫 문장의 잘못을 너는 그는 당신은 엄마를 한 번도 그이가 지닌 인간의 존엄에 의해서 대하고 생각한 적이 없다는 지경에 몰아간다. 이렇게 그가 그럴 수가 있을까? 평생을 가족에 대한 헌신과 배려에 고단한 노동으로 채워온 엄마를 그러나 정말 그렇지 않는가? 나도 당신도 우리는 한없이 자책하며 우리의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얘기죠. 그런 내용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를 부탁해 라고 하는 이 소설은 어머니를 이렇게 이미 잃어버린 지가 오래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엄마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엄마를 이제 잊어버린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우리들은 다 엄마를 잃어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소설을 마치고 난 다음에 신경수 씨가 자기의 친어머니에게 이렇게 전화드렸던 그런 내용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맨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하죠. 콩을 까는 그 어머니에게 이제 전화를 드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글을 쓰는 것 외에 그 무엇도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 게 행복인지 불행인지 나는 모른다. 이 길을 내가 선택한 것도 같고 처음부터 정해진 길에 들어선 것도 같다. 어머니는 나에게 늘 당신처럼 살지 말라고 했으나 나는 이 길을 나의 어머니처럼 가고 있다. 어머니는 우리에게 다 파먹힌 몸으로도 잠이 오지 않는 밤이면 마늘을 까고 그 마늘로 김치를 담가 내게 부칠 것이다. 콩이 흉작이 되었으니 시장에 나가 콩을 사다가 청국장을 만들어 내게 보낼 것이다. 그 어머니의 딸이니 나도 이 길을 그렇게 갈 수 있으려니 생각한다. 이렇게 자신의 작가의 말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참 어머니를 실종해버리고 어머니를 잃어버린 이 시대 이런 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잃어버린 어머니를 마음에 채우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녕히 계십시오.